안녕하세요 여러분, 일령채의 여행수다입니다. 이번 주 주제는요, 미 연준 연방준비제도와 그리고 미 연방은행 그리고 기축통화가 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 이야기를 하려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해야 됩니다. 그 인물에 대해서.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?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. 가문이 돈이 얼마나 많냐면요, 이 지구의 인구가요 78억이거든요 78억 인구한테 우리 여성들의 로망 중에 하나인 샤넬백을 한 500만원 정도 가잖아요. 샤넬백 하나에 그걸 78억 인구한테 다 사주고도요 평생을 새도 못 쓸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요. 5경 이상을 벌어요. 5경.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, 프랑크푸르트의 게토 지역에서 살았던 인물인데요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던 유목민족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잖아요. 멸시와 천대와 많은 학대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. 특히나 이 프랑크푸르트는요 예전에 19세기에요 이 사람들은 밤에 도시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요, 직업도 못 구했죠. 그 어느 것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. 재산을 또 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안 하는 3D 업종이, 오늘날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,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, 내가 이 게토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밖에 없다.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결국에는 있는 자들 가까이 가야지만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19세기에는 유럽이 귀족들이 추구했던 바가 뭐였냐, 바로 골동품이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을 수집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명성을 알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. 그때 이 사람이 한 가지 아주 큰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. 어떤 재주를 갖고 있었냐, 바로 아주 오래된 화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했어요. 희귀한 그 화폐에 대해서. 그래서 이 사람이 빌헬름 9세한테 접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희귀한 그런 화폐들을 보여주고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. 그걸 통해서 아주 큰 명성을 얻은 이 빌헬름 9세가 나중에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빌헬름 공국의 이 왕이 암셀 마이어한테 모든 상권에 대한 권한을 주게 돼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데,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금융그룹을 만들게 돼요. 이 사람한테는 5명의 자식이 있었는데, 첫째는 프랑크푸르트, 둘째는 이탈리아, 셋째는 영국, 넷째는 프랑스, 다섯째는 오스트리아. 이런 식으로 각기 형제들을 다 분산시켜서 금융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. 그 중에 셋째인 네이선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.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졌잖아요. 그 전투에서 졌을 때요, 네이선이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었냐면, 이 사람들은 5 형제가 각각의 나라에서 정보원들을 또 각 전투지에 다 파견을 시켰기 때문에 그 워털루 전투의 승정보를 알리기 이틀 전에 네이선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했냐, 영국 그 증권가에서요 국채를,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국채를 일순간에 다 갖다 내다 팔아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? 이 사람들의 정보력과 이 사람의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해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국채를 다 갖다 던져버려요. 그 다음날 승정보를 알리기 하루 전날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어느 날 갑자기 똥값이 된 그 국채를 일거에 다 사요. 그 국채의 양이 어느 정도 있냐, 영국이 발행한 국채 80%를 한순간에 다 장악을 해버려요. 그러면서 한순간에 영국의 국채은행을 손에 쥐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게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.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, 바로 제가 미국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
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로스차일드 이야기를 맛배기로 약간 해드렸어요. 자, 미 연준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? 원래는요, 미국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부터 미국 연준에 비슷한 형태의 중앙은행들이 있었어요. 실은 물론 사회화된 은행들이었어요. 그때도. 그렇지만은 제도화된 그 연준은 1913년에 이게 연방준비제도가 신설이 됐거든요. 실은 이 연방준비제도가 생기게 된 그 탄생 이유는요,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때문에 이런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. 1906년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지진으로 인해서 그 대도시의 80%가 다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요, 주택이 거의 대다수가 다 나무로 지은 집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지진은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. 근데 지진을 통해서 이게 가옥들이 무너지면서 전선을 갖다가 땡기거나 절단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. 그 화재로 인해서 80% 이상의 집들이 다 전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형 은행이나 소형 은행들이 그 지급 준비율이요 1%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은행들이 자구책으로 어떤 비상사태에 자기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재보험을 듭니다. 어디다 들어요? 영국의 큰 은행들한테 또다시 재보험을 들게 되는데, 영국이 그때 당시에 GDP의 약 8%에 해당하는 금 보유량이에요. 10% 가치가 되는 그 금들이 미국이 다 갖다 줘야 됐어요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금 본위제였으니까.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프랑스와 상대로 130여 년 동안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또 미국과 독립전쟁에 7년간의 전쟁을 또 치렀잖아요. 계속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재정이 굉장히 그 부실화가 심해졌거든요. 그런 상황에다가 1907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. 금융위기가 오면서 큰 은행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, 그 여파 중에 하나가 바로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으로 의한 그 보상금 때문에 연쇄도산이 시작이 돼요. 그러면서 미국 또한 문제가 뭐였냐? 큰 은행들은 조그만 은행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큰 은행들은 이 그 시스템이 크게 돌아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이윤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, 조그만 은행 상대로 하면 조그만 은행들은 큰 은행들과 경쟁하려면 이자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. 대신에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큰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느냐? 그때 당시에 위험자산인 펀드라든지 사채를 많이 사들이게 돼요. 그러다가 1907년에 영국의 금융이 부실화가 심화가 되면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. 거기에 덩달아 미국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 미국의 2대 철강 회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 그 회사가 있었는데, 이 회사가 도산하기 일부 직전까지 간 거예요. 그때 JP 모건과 트러스 은행하고 신용은행인 세 개의 회사에서 헐값에 이 사채를 매입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그 회사가 살아남게 되면서 나중에 엄청난 돈을 이 사채를 통해서 벌어들이게 됩니다. 이 세 은행들이. 그러면서 그때 느끼게 되죠. 야, 앞으로 이런 금융위기가 또다시 오지 말란 법이 있겠느냐? 이걸 제도화해서 갖춰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로스차일드가, 실은 이 로스차일드는요, 암셀마이어 로스차일드가 실은 JP 모건과 록펠러를 키운 인물이에요. 그래서 이 JP 모건과 록펠러를 주축으로 해서 로스차일드가 은행을 하나의 그 준비 제도라는 제도권으로 만들어가게끔 정치에 로비를 하게 됩니다. 그걸 통해서 마침내 1913년 12월 23일 날 중앙은행법이 통과가 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만들게 돼요. 그래서 이 연방준비제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.